명의 시신과 6m 거리에 총 2정이 나란히 놓인 채로 발견이 됐어요. 사망한 유정우 상병의 옷은 검사 의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피복을 검사 의뢰를 했느냐? 저희 팀으로 오늘은 제보가 왔어요. 동생이 군대에서 이제 동료들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다고 알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누군가가 동생의 몸에 총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에 총상이 있는 거면 사실 자살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잘못됐구나. 그동안의 조사가 그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 30년의 세월이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잖아요. 30년 전에 동생이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라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면 얘기를 꺼내지도 않은 게 일단 대화를 하면서 방송에 나가지 않은 부분들 중에 무언가 제가 질문을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본인이 진술을 숨기고 회피하고 어느 정도 좀 내용들을 바꾼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최면을 한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맨정신에서도 대화가 이 정도로 어떤 이상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데 최면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집중해서 응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최면까지 우리가 해보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최면을 통해서 뭔가 더 디테일한 진술이나 아니면 기억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지문 감식은 없었어요. 당시 이제 헌병대가 이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을 국방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죠. 검사를 의뢰했던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이 현장에서 발사된 총알이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가, 2번째는 이 현장에 있었던 그 군인들의 복장, 피복에서 화약이 검출이 되는가. 근데 이제 총기 검사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왔던 대로 그 유광수 상병의 총인 걸로 확인이 됐고, 피복 검사는 내무실에 있었던 사람들 옷에서 당연히 이제 화약 성분이 검출이 됐겠죠. 근데 의아한 건 사망한 유정우 상병의 옷은 검사 의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피복을 검사 의뢰를 했느냐? 유광수 상병, 그리고 사망한 김모 상병, 그리고 또 사망한 박모 하사, 그 다음에 이 현장에 없었던 취사병. 근데 취사병은 그 당시 현장에서는 뭐 좀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원래는 유정우 상병의 옷을 취사병 이름으로 잘못 기입해서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또 취사병이 뭔가 역할을 해서 그래서 본인의 옷이 이렇게 검사 의뢰가 된 건지, 이것도 사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이 지나갔어요. 정말 여기 자국이 이렇게 쫙 났었어요 그때. 흉터는 지금 그래서 제가 왼쪽 오른쪽 다 확인을 해봤는데 흉터는 없어요. 기록에는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기록만 놓고 보자면 내무실에서 사망한 그 2사람에 대한 기록도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기록이라면 당시 이제 유광수 씨가 부상을 입었다고 해도 그게 누락이 돼 있었을 가능성은 있겠다 싶었는데, 총알이 관자놀이를 스쳐서 고속도로처럼 자국이 났다라는 얘기만 놓고 봤을 때 되게 의아했던 게,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총알이 스친다, 이게 가능할까 하고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났던 전문가분 중에서 찰과총창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상처가 생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큰 상처를 내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총알이 지나가면 자국이 나는 그런 현상은 이렇게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귀에서는 피가 났다.
총소리가 커서 피가 난 건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피가 난 건지 본인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법의학자 여러분께 여쭤봤더니 단지 총소리 때문에 고막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피가 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셨고, 무기 쪽의 전문가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비정상적인 압력을 일으키면서 지나갈 수 있다. 그 압력이 귀에 고막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것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총기 사고나 총에 의한 어떤 부상이나 상처들이 사례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유광수 씨의 진술이 어떤 면에서 뭐 거짓인지 신빙성이 있는지 그거 자체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조직적인 어떤 조작이나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민지원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을 주민과 어떤 그 지역 부대 간의 친밀감이나 어떤 의사소통이 없었다면 사실 대민지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이 부대와 마을을 서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거의 진술을 회피하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시신 인수를 하셨던 유 씨는 그 집안 자체가 그 당시나 현재나 어느 정도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군인들과 함께 방례 절차에 조금 자주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하고, 사망한 유정우 상병이나 지금 생존해 계신 그 유광수 씨와 전부 다 어떤 친족 관계, 뭐 6촌 혹은 8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 생존해 있는 유광수 씨하고 더 가까운 친족 관계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한 이제 유정우 상병 혹은 그 유정우 상병의 그 유족들은 조금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족분들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더 가까운 친척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또 의심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유정우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미스터리한 부분이 꽤 많거든요. 당시 현장에서는 유정우 상병의 시신과 6m 거리에 총 2정이 나란히 놓인 채로 발견이 됐어요. 한 정은 유정우 상병 본인의 총이고 다른 한 정은 유광수 상병의 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정우 상병이 자살을 했다라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총기 자살, 수류탄 자살. 저희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전문가랑 실험을 좀 해봤어요. 당시 검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쪽에 위치한 가슴 부분이 그 파편상들이 좀 발견이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모든 상처들이 설명이 되려면 앉아있는 상황에서 수류탄이 터져야 말이 되거든요. 그럼 또 유정우 상병이 만약에 수류탄으로 사망했다, 이게 전부 다 파편상인 거다 라는 전제를 놓고 수류탄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봤어요. 수류탄은 이 발열부터 약 50cm 정도 떨어져 있을 때의 상황과 가장 유사합니다. 얘의 터진 압력에 의해서 얘는 골절됐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복부는 파편만 박힌 거죠. 파편은 복부에 박히거나 이런 정도 위력이지 뼈를 깨고 들어가가지고 부시고 할 정도의 위력은 안 됩니다. 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총으로 이렇게 자기 턱을 쏘고 6m 거리에 그 총을 놔둘 수가 있는가? 이건 아예 불가능하죠. 가장 편한 자세로 이제 하다 보면 이걸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피부에 총알이 들어가는 자리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고요. 주변에 이렇게 검은 그림이 6개가 쫙 부착이 됩니다. 매연이 안 나타나려면 적어도 한 뼘 정도, 적어도 20cm 이상은 이게 이렇게 총구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 매연이 없으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발사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유정호 상병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거의 팔짱을 끼다시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도주하는 상황에서 수류탄은 오른쪽 발보다는 더 오른쪽고 그 총을 6m 정도 가서 떨어뜨려 놓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뭐 어느 게 답인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유광수 씨가 그냥 이 방송을 보시고라도 이제는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하지 못했을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뭔가 잘못돼 있던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